자, 반갑습니다. 저는 명인대학원대학교의 부교수로, 불교학과 부교수로 있는 백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 되는 삼매라는 용어, 삼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고찰한 그러한 연구 내용을 여러분에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듣게 되고, 또 비대면이란 쌍방향은 아니지만 일방향의 비대면 발표를 여러분이 듣게 되어서 상당히 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히말라야 산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의 잔잔함과 깊음, 그리고 산속의 깊은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 세상의 고요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집중과 내적인 고요함을 추구하는 그런 불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삼매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한 삼매 수행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교적인 삼매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 신통 지혜와 해탈을 매개하는 한 방법으로서 삼매, 일반적으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삼매 수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는 삼매는 고통에서 깨달음, 해탈, 열반에 도움을 주는 요소이고 수행 단계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설에는 삼매가 불교의 이선에서만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삼매의 선정뿐만 아니라 욕계 삼매라는 것과 특별한 삼매들이 많기 때문에 수행 단계마다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매는 경전의 이름뿐만 아니라 수행의 요소나 신통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매는 초기 경전의 삼매경으로부터 청정도론의 삼매 해설이라든지 반야신경 또는 묘법연화경 등과 같은 경전의 삼매의 내용뿐만 아니라 밀교 경전에까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매는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에 대한 그러한 의미와 명칭, 법수와 법수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숫자에 따르는 법의 의미를 말합니다.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삼매의 다양한 의미를 먼저 분석하고 개념적 이해를 논의하고 삼매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명칭과 법수를 분석해서 삼매의 내용을 고찰하고 삼매의 수행 목적과 수행법을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삼매의 의미와 명칭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에 따른 분석으로서 삼매와 관련된 해석과 그 의미의 내용은 경전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용어 번역도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구 냐냐몰리와 비구 보디 스님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마디를 대림 스님과 강무 스님은 디가 니카야나 마지막 니카야, 상류타 니카야의 빨리 경전 번역에서 삼매라고 음사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미산 스님은 정정 바른 선정 바른 삼매로 번역을 했고요. 김정택 박사님은 빠티삼비다 막가의 역주를 이러한 빠티삼비다 막가를 번역함으로써 삼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윤호진 교수님은 인도 불교사를 번역을 하시면서 에틴 나무떼의 번역본인 에틴 나무떼의 그러한
저 집필을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을 번역하면서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대성 박사는 마지막 니까야, 상류타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또는 정준영과 김한상, 김대성 박사님들은 마음 집중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 경전에서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사마디라는 용어를 삼매를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정을 쓴다든지 마음 집중을 한다든지 집중이라고 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용어의 번역의 단어들을 차이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 나타난 삼매와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면 삼매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고 삼매에 머물 수 있고 삼매의 자유자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얻고 삼매를 접촉하고 삼매를 정득하고 삼매를 수행하고 삼매를 본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사마디와 관계된 명사와 동사 이런 관계를 분석하면서 얻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는 마음의 안정과 확고함, 확고부동함, 평정, 산란 없음, 침착한 마음의 상태, 고요함, 집중의 기능, 집중의 힘, 발음 집중이라는 것과 동의어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확고한 상태,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삼매의 반대 개념으로는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확고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산란이나 들뜸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분석해 보면 집중이라는 삼매와 우리가 고요라고 하는 사마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삼매와 사마타가 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전상으로 이러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삼매라는 뜻은 마음의 집중이고 사마타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또한 삼매와 이러한 성과 정의 관계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율장의 대망제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설정을 할 때 10가지의 성과 정과 삼매 이런 용어들이 분리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때로는 같은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삼매와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선과 그리고 우리 정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선정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정이라는 공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성, 팔정 이렇게 용어를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빨리 경전의 해석에 따르면 삼매를 정정에서부터 사성과 사마타와 같은 의미를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삼매라는 용어를 심과 동의어로 쓰거나 정과 같은 동의어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마다 삼매의 의미들이 같이 사용되는 것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삼매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명칭에 따르는 삼매 분석을 하겠습니다. 삼매라는 명칭을 경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용어 분석에서 삼매라는 용어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매라는 용어의 앞과 뒤 그리고 앞, 뒤에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삼마, 사마디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삼마디라고 하는 그러한 바른 집중이라는 그러한 용어에서도 앞에 용어의 앞부분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마디라는 그러한 용어의 앞부분을 우리가 삼마라는 용어를 통해서 경전에 이런 삼매의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미자라는 용어가 그릇된이라는 뜻인데 그릇된 삼매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색가사마디라고 해서 유학 삼매, 더 배울 것이 남아있는 아란 전까지 배울 것이 남아있는 단계의 삼매, 이란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유학의 집중이란 뜻이고요. 아셰카 사마디라고 해서 무학의 삼매가 있습니다. 아란의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아란에 성취한 사람의 삼매, 집중 단계를 말하고요. 록기야 사마디는 세간의 삶의 그 다음에 록다라는 출제간입니다. 세속적인 삼매와 출제간적인 삼매를 하는데 세속적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욕계색계, 무색계의 이런 욕망세계, 물질세계, 정신세계의 유익한 마음과 하나 된 집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간삼매라고 합니다. 출제간의 삼매는 성스러운도와 함께한 그런 마음이 하나 된 집중, 이러한 것을 출제간의 삼매라고 부릅니다. 이상과 같이 삼매의 복합의 삼매 앞부분에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를 분석해 보면 수많은 경전 속에서 수많은 용어가 신뢰로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뿐만 아니라 유심유사 삼매, 유심무사 삼매 여러 가지 삼매의 복합의에서 앞부분을 사용하는 그러한 삼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그 외에도 욕계에서 이러한 삼매 각지라든지 이러한 연결된 단어들이 수없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삼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매라는 용어가 앞부분에 자리 잡고 복합의 앞부분에 자리 잡아서 삼매 이렇게 형성되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디 인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삼매근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하는데 5가지 기능, 능력의 하나이고 우리가 신정진, 염정, 해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중의 기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그다음 마음챙김의 기능, 그다음에 이러한 집중의 기능, 그다음에 지혜의 기능, 5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인 그런 사마디인드리아가 바로 삼매근입니다. 또 사마디 발라라고 해서 삼매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5가지 힘의 하나, 집중의 힘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신정진, 염정의 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보장가, 사마디 삼보장가라고 해서 삼매각지라고 합니다. 보장가라고 하는 것은 각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7가지 깨달음의 부분의 하나가 바로 칠박지입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집중이란 깨달음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삼마디 바와나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삼매 수행이라고 합니다. 집중의 수행이고 이러한 집중의 수행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부분만 발표를 위해서 PPT 자료에 다른 경전의 내용들을 많이 생략을 한 그런 근거 페이지를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복합으로서 삼매근, 삼매력, 삼매각지, 삼매수행, 삼매구족, 삼매성취, 삼매기능,
이러한 등등의 수많은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한테 나눠준 이러한 발표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매 구족, 삼매 성취 등이 있고요. 이러한 예비 삼매심, 또 의욕 삼매 정징행 뇌이족, 이와 같이 삼매라는 단어가 앞 뒤에 단어가 첨가되어서 삼매가 중간에 오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명칭을 이해함에 있어서 침에 따른 과의 삼매이고, 침에 따른 아란과의 삼매이고, 무량삼매는 아란도의 삼매이고, 무량침에 따른 아란과의 삼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개념으로 삼매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삼매의 용어를 결합한 용어들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불교의 삼매를 이해할 때는 어느 단계에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주석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고 삼매의 정의를 알고 사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매의 법수별 수행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수별 분석에서 삼매를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법수별로, 숫자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법수별로 구분함은 무예에도나 청정도론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삼매의 분류 방법을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청정도론엔 5가지 삼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삼매는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표를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 삼매의 법수 분별을 그 테이블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예에도에서는 24가지 삼매가 있는데, 24가지 삼매의 그 구분을 해보면 삼매의 법수 중에 쌍을 이루는 이 법수는 유학삼매와 무학삼매, 그러니까 아란삼매와 아란 이전의 삼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의 삼매 등은 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삼법수는 저열삼매, 중간삼매, 수성삼매 등의 단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심유사삼매, 무심유사삼매, 무진무사삼매, 이와 같은 삼매라고 한다든지, 제한된 삼매, 고귀한 삼매, 무량한 삼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단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사법수와 오법수는 선정의 요소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사, 희락정 이와 같은 선정의 요소 가운데 삼매의 요소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삼매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적인 분석을 통해서 삼매를 보면 삼매라는 용어는 상위번주의 용어 하에 하위번주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냥 상위번주에 속하고 있는 삼매를 구성할 때 그 삼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삼매의 의미를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불교의 개정의 사막이 있는데 정이라는 용어를 사막이라고 하고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용어를 입과 몸의 그런 뛰어난 행위들을 만들고 지키게 만드는 계율과, 그리고 뛰어난 마음을 만들어가는 정과 뛰어난 인식을 키워가는 해, 이 3가지 배울 것을 말하는 사막 가운데 2번째가 정입니다. 사성 가운데는 조금 전에 심사, 희락심, 심일경, 희락, 심일경, 심일경, 사심일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심일경의 단계마다 그 4가지 단계마다 삼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분에 속하는 게는 개정해 해탈 지견까지의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삼매입니다. 5근에서는 신건, 정진건, 영건, 정건, 해건에서 네 번째 단계이고, 오력에서도 네 번째 단계이고, 육바람일 가운데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기의 사마디 바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다섯 번째 단계로 있습니다. 칠각지에서는 영각지, 법택멸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에서 정각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마디 삼보장가라고 합니다. 팔정도에서는 정경, 전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경지, 정경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삼마, 사마디라고 팔정도의 한 내용으로 하이의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정도에서는 똑같이 10가지 정해, 정해탈이 포함되어 있는데 8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 초인법에서는 선, 해탈, 삼매, 정, 지견, 수도, 과, 정덕, 본내, 멸, 마음의 무장의 상태, 마음의 공안처를 즐김이라는 이러한 10가지 단계 가운데 세 번째로서 삼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삼매의 하위 단계와 삼매의 상위 단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삼매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부다의 삼매와 무학의 삼매와 유학의 삼매와 보통 사람의 삼매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부다의 삼매는 출세간의 삼매이고 아라한가를 성취한 아라한의 삼매는 무학삼매인 평정삼매이고 예류들로부터 아라한도인 유학의 삼매는 각 단계마다 삼매가 적용되고 보통 사람의 삼매는 여기에 욕망체계에 있는 욕계의 삼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삼매의 성취자에 따라서 삼매 성취를 구분해야 하고 삼매라고 해도 단계의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삼매의 단계마다 삼매의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8정도에서 세간의 정도와 출세간의 정도가 다르듯이 세간의 삼매와 출세간의 삼매가 차이가 있습니다. 삼매를 다룰 때는 삼매의 목적과 이득에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서 어떤 위치에서 삼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1선에서 2선 갈 때의 삼매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2선에서 3선 갈 때 삼매는 어떤 역할을 집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삼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집중의 이러한 삼매의 다양한 번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역의 차이와 더불어서 삼매가 선이라든지 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마타라든지 이러한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차별하게 설명되기도 하기 때문에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사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행과 깨달음, 개탈,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삼매 명칭 외에 부정적인 의미의 삼매 명칭도 있기 때문에 삼매 용어의 그러한 명칭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삼매의 복합으로서 앞과 뒤, 앞뒤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의 사례와 그 의미를 설명했으며 아울러 법수별로 뭐 5단계나 24단계의 법수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삼매는 배움이나 수행 단계나 성취 단계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매에 대한 올바른 분석적인 이해는 삼매 수행과 삼매 선수행을 위한 이러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삼매에 대해서 분석적인 고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줘서 이렇게 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집중해서 자기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토대가 되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